Hello there! Type your inquiry and I'll do my best to help. 신사 숙녀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이 시즌을 제가 언제 마지막에 다뤘었죠? 오, 3개월 전이면 꽤 오래됐네요. 오늘은 저를 정말 감정적으로 파탄시킨 시리즈를 분석할 것입니다. 아직 볼 준비가 됐냐고요? 아니요.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엔젤리어 딥다이브 영상을 통해서 이 시리즈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즌 3이 나오기 전의 얘기였죠. 오늘은 다시 이 특별한 쇼에 뛰어들어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테마와 숨겨진 상징주의들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 봅시다. 그리고 아직 엔젤리어를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당장 멈추시고 시즌 1부터 3까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주요 플롯 포인트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원작을 직접 시청하신 뒤 저 해석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here. Hey. I bet you weren't really expecting to hear from me. Haven't really kept in touch. Oh, wait. I forgot. You read your videos. 이번 시즌의 제목 포맷은 디스크로 항상 그렇듯이 6개의 메인 에피소드에 2개의 보너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보너스 편지 에피소드들을 제외하고 메인 스토리에 집중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할 것입니다. 첫 디스크는 앞선 시즌들과 비교하면 아주 혼란스러운 오프닝을 선사하지만 뒤에 가서 중요해지는 키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카메라를 셋업하는 한 청년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세긴이고 어색하면서도 건방진 태도로 인사말을 던집니다. 마치 조나의 텍스트 편집 스타일을 모방하듯이 게시판에 종이들의 붙임을 통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있던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전달합니다. 하이락스 인 더 락스.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접한 이후부터 계속 해오던 카트리지 게임이 다른 사람들의 버전과 너무나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의 매판 다른 퀘스트가 뜨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게임 속 캐릭터가 자신의 감정을 아는 듯이 반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그게 어떤지 알 거야 라고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게임에 지친 세게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영상 전달자에게 게임을 부탁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행운을 빌어 조나 너의 오랜 알리바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잠시만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에 생각보다 짚고 넘어갈 게 많거든요. 우선 세겐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는 이 게임을 그 누구도 아닌 조나에게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고 그를 콜아웃이라도 하듯이 그의 엔젤의 영상들을 모방한 스타일로 제작했습니다. 보드에 잔뜩 붙여져 있는 노트들을 보면 그가 이 게임에 관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게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사들은 뒤에도 등장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몇 년간의 창피한 어린 시절 원한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조나의 오랜 알리바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이쯤 되면 모두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기는 조나의 어린 시절 친구였고 테이프 4에서 개비가 조나에게 가라고 했던 친구 집이 바로 세겐의 집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어린 시절 원한들은 무엇일까요? 좀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이락스 인 더 락스를 봐야 합니다. 세겐의 하이락스는 마치 그와 대화하듯 보이며 엔젤 헤어나 와일드 헤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대사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짧은 대사만 봐도 마치 플레이어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겐이 게임에서 뭔가를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태도이죠. 왕의 대사는 겉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인 NPC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살짝 시점을 바꿔서 이게 세겐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의 말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시즌들에서 이 비슷한 수법을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하는 적이 게임 내의 캐릭터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아날로지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과수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와 방랑자의 말은 서로 상반됩니다. 한쪽은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그와 대화도 걸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조나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어린아이? 좋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페어링 해봅시다. 과수원 장면의 대사들을 합쳐서 보면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몇 년간의 창피한 어린 시절 원한들. 그는 들을 자격이 없어. 이것을 통해 세겐과 하이락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겐은 어린 시절의 무언가 때문에 그에게 악감정이 생겼고 그것이 그가 게임을 계속해온 이유의 일부분인 것이죠. 놓아주는 것과 분노를 지속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겐의 마음이 게임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었고 그 원한의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조나인 셈이죠.
이 원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게임 내에서 조나의 스프라이트의 디자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집니다. 네, 그게 에피소드 1입니다. 디스크 2에서는 게임을 받은 조나 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락스 내에서 벌어진 이상 형상들의 원흉이 바로 그들의 오랜 친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We've adapted from all sorts of places. Kamiel just wanted to do things differently. 카마엘은 애니메이션 쇼가 아닌 게임이라는 매체에 빙의해왔고 게비와 제거하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직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케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게임은 그들에게 아주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은 단순히 에피소드를 스트리밍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카마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예전에 하던 캔과 아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긴이 조나에게 게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조나는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게비가 아름답게 대답해줍니다. Don't worry, Jonah.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past, we choose how it affects us now. 그렇게 모든 셋업을 마치고 게임을 부팅하기 시작해 디스크 3에서는 잃어버린 오랜 친구를 찾으러 여정을 떠납니다. 조나, 게비, 제그 모두 게임의 플레이어로 입장하는데요. 정말 농담 안 하고 천사들이 스크린 넘어갈 때마다 저의 기대 지수가 치솟습니다. 다른 아트 스타일의 다른 포맷을 가진 미디어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무드려지는지 보는 것이 다른 시리즈들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의 비주얼을 선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엔젤 헤어는 이미 아날로그 호러라는 서브 장르를 초월했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공주 캐릭터가 말을 하지만 예상대로 세긴한테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대사를 치고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오면 좋은 친구가 돼줄 거라고 약속해줘 라고 말합니다. 조나는 벌써 게임이 자신에 맞춰 정하고 있나라고 물어보지만 짧게 대답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 왕과 대화를 걸지만 그냥 어릿광대를 잡아 공주를 되찾아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게비와 제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행각에 빡친 제그는 분풀이하지만 게비는 캠의 프렌을 찾으면 어떤 일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프렌은 모든 천사들의 도우미가 프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시즌 3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앞서 나온 두 시즌에서 소개된 컨셉들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랜시스와 프렌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직업이 도우미이며 천사들 사이에서 프렌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통해 세계관의 디테일을 더해주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조나는 제거의 불평을 듣고는 게임 전체로 돌아다니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바로 동굴 스테이지로 진입할 수 있는 스킵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나가 프로게이머 무브를 선전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동굴로 들어가면 캠의 프렌이 어릿광대를 만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목격한 것은 텅 빈 공간에 텅 빈 스프라이트 박스였습니다. 캠의 도우미가 게임에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디스크 4에서는 상황이 나쁘다 나빠져 도우미마저 사라진 상황에 충격을 안고 게임을 진행하려 하지만 다음 레벨로 진입하자마자 게비와 제그가 안 따라온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그들의 스프라이트를 불려오려 하지만 게임은 올바른 명령어가 아니라면서 시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동굴로 돌아가니 거기에 두 친구들이 나란히 서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게임은 조나 혼자서 계속하길 원하고 있고 게비와 제그의 영향력을 기울여 합니다. 제거와 프렌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게비는 조나 혼자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혼자 숲으로 들어갑니다. Careful, kid. There's only two ways I know of for a hero to lose their sidekick, and neither are good.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스 존재가 카멜과 그들의 프렌밖에 없었다면 지금까지 게임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 캐릭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전부 다르고 그러면 특정한 사람에 맞춰서 퀘스트를 받고 진행하는 거라면 여러 명이 동시에 팀을 이루어야 해도 어려운 것인데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디스크 5에서 공개됩니다. 까마귀 스프라이트에게 말을 걸지만 그것은 공격적으로 조나에게 대답을 해보고 너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라고 소리칩니다. 조나는 세겐이 자신한테 게임을 줬다는 것을 감안해 게임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프롬프트를 치자 그 유치원 어린이 모자 조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조나는 조나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도발하기 시작하고 스킵을 사용한 그의 행동을 콜아웃하면서 게임의 엔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공주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 끝으로 온 조나를 보면서 이 정도 포인트 가지고는 클리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덧붙입니다. 네, 이쯤 되면 그냥 대놓고 조나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세겐에 대해서 물어보자 까마귀가 나와서 조나에게 그는 그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저 세겐을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스프라이트들의 의도가 같은 듯 했습니다. 조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눈치라도 챘는지 카마엘에 대해서 물어보자 공주 스프라이트가 정말로 카마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나는 너는 줄곧 여기 있었잖아 라고 대답하고 그 순간 정체를 숨기고 있던 검은 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Games are better when you actually play them. 형체를 구별할 수 없는 스프라이트가 등장해 화면 밖의 인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스프라이트들, 게임의 모든 움직이는 에셋들은 전부 그들, 카마엘에 의해서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게임 내에서는 단 한 명밖에 없었고 디스크의 주인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충족하고자 시나리오가 설계된 것이죠. 그들은 조나가 아직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들이 너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라고 외칩니다. 그가 세겐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는 게비와 제그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카마엘. 그거에 대해서 조나는 그가 자신의 친구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또한 자신의 도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시즌2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단 한 명만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닌 둘 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마엘의 함정에서 벗어난 키워드가 됩니다. 조나는 게비와 제그를 이용해 카마엘의 스프라이트를 잡아냅니다. What happened? Keep your eyes up. Pray, at last the hero is revealed. Oh, you really did confront your worries, gain confidence, and become a good friend.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your quest. 이 스코어보드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벤트들을 설명해줍니다. 여태껏 세게는 조나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마엘은 그것을 부추겼죠. 이렇게 보면 디스크 1에서의 대사들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캠은 조나를 이겨야 하는 적으로 칠했고 그것을 세겐이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든 원동력으로 사용했죠. 제가 게임 속 조나의 스프라이트가 중요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디자인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조나와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의 모습에 노란색 유치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카마엘은 어른의 조나가 아닌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서 같이 게임하던 조나의 모습을 연상시키려 한 것이고 이것은 세겐이 가지고 있던 원한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세기가 지나도 세겐은 조나의 하이스코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징주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카마엘은 이길 수 없었고 다른 캐릭터들의 모습에 감싸져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계속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밖으로 꺼내옵시다. Camille, we just want to help. Please. 디스크 6에서 드디어 카마엘의 엔젤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역처럼 축 처진 귀와 구부러진 몸. 게비와 제그의 말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상대였던 조나에게 답을 얻고 싶은 듯 질문을 겁니다. 여기서 제그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This doesn't take a detective. Constant fights and battles. You always playing the villain. It works.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 내내 카마엘이 보인 거친 태도는 플레이어를 이끌기 위한 의도적 수단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승리에 대한 성취를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려 한 것이죠. 제그의 말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계속 패배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는 조작된 우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인 것은 카마엘은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겐이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게임이 망가져가는지. 그런데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진념 하에 쉬지 않고 계속 해온 결과 그들의 도움인 프랜스와는 떠나고 영원히 방치될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그럼에도 자신의 게임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듯 조나에게 부탁하듯이 말합니다. 게비가 카마엘을 안정시켜주려 해도 그들은 방어태세를 내세우며 거부합니다. 그것을 본 조나는 그럼 우리의 도움을 받지 마. 하지만 너의 문제를 무시하려 하지도 마.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휴식을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퀘스트로 삼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 말에 조용히 동의한 카마엘은 자신의 게임으로 다시 돌아간 뒤 기약 없는 약속을 하며 떠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좋은 친구라는 것을 보여줄게.
엔젤 헤어 시즌 3은 놓아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쩔 때는 과거 원망의 끈을 놓아 앞으로 나아가 용서할 용기를 찾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헤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밀쳐내고 싶지 않았던 카마엘은 그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변화를 하기 위해 혼자 여정을 떠납니다. 왜냐면 오히려 관계를 붙잡으려다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 다시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엔딩 크레딧에서의 조나와 세겐의 만남은 이 시즌 엔딩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카마엘과 이별했지만 세겐과의 재회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엔젤 헤어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했죠. 이 부분은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타임스탬프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사랑하게 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와 자주 얘기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DM으로 거의 매일 가깝게 대화하던 사이였고 서로 엔젤 헤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얻었던 경험을 많이 나눴었죠. 근데 작년 말쯤에 그 친구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제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레이첼이었어요. 네, 이스패치의 그분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분에게 얘기 안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제 상황을 듣고 저를 안심시키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고, 더 나아가 그 친구를 빨리 배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무려 2주나 기다려봤지만 그 친구 변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아가 도움을 받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솔직히 더 빨리 놓았어야 하지만 저도 미련이 남았나 봐요. 그럼에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위험에 처하고 힘들 때 주변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제가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다를 수 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습니다. 왜냐면 그게 좋은 친구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디스크2에서 세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가 안 받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화에서 가니까 받아요. 대체 그게 무슨 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조나가 올린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이 게임을 했다는 것을 알고 뭐 마음이 풀려서 전화를 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 부정유 전화였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겐이 조나가 카마의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뭐 조나 감시하기 막 비밀요원에도 붙였나? 그래서 막 마지막에 막 카메라 주민이 막 있었던 건가? 아니면 뭐 수년간 하이렉스 게임을 하면서 카메라가 텔레파시라. 아무튼 지금까지 엔젤 헤어 시즌 3 해석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에 항상 이런 영상에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즌 3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정복했습니다. 물론 시즌 4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럼 우리 친애하는 퀘스터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